여러분 반갑습니다. 정국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간만에 고점 대비해서 오늘 코스닥이 장중에 마이너스 2.3%, 코스피도 1.3% 가까이 하락을 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조금 단기 차익 실현 매물이라고 해야 될까? 아니면 단기 조정 비슷하게 시장이 장중에 좀 충격을 받았었는데 오늘 어찌 보면은 명확하게 시장이 갈려버린 시장이 방향성이 갈려버린 하루였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국내도 그렇고 미국 시장도 그렇고 전부 다 AI 관련된 카페스 투자라든지 마이크론의 실적 발표 이후에 대한 기대감이라든지 전부 다 이 AI로 인한 반도체 섹터가 크게 움직이고 있는 흐름 속에서 오늘 장 초반에는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제약바이오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거의 코스닥의 1,400개 가까운 종목이 좀 하락을 좀 보였었는데요. 잠깐 봐볼까요? 아침에 제가 시간이 몇 시에 찍었을까? 이게 이제 아마 아침에 9시 반, 10시 정도 아마 되었을 때 흐름이었던 것 같고 10시네요. 10시 정도. 그리고 이때가 제가 아침에 지금 시장 하락할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된다. 코스닥 매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개인들만 사고 있다. 특히 제약바이오만 사고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이게 9시 반 정도 흐름에서 조선하고 조선하고 원전하고 이런 쪽만 그다음 반도체 그나마 삼성전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양호한 흐름 이어지지 않겠냐 했는데 시장이 다름 아니라 오늘 조금 장중에 흔들림이 좀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석 전에 이제 큰 폭의 조정이 올 거다 등등 시장에 여러 가지 말들도 많았고 또 간밤에 파월이 한마디 했죠. 증시가 약간 고평가로 보인다라는 발언까지 하다 보니까 어제 미국 시장에서 지수가 3대 지수 하락 더불어서 1% 가까운 하락이 보이니 오늘 시장이 조금 충격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특히나 최근에 제약바이오 쪽을 보면요, 추가적인 기술 이전보다도 기대감으로 인한 상승이 매우 크게 종목군들로 하여금 발생을 했죠. 사실상 FDA 승인이 난 알테오제는 승인 날 상승하고 연이틀 하락을 보이는 상황이고 D&D 파워텍도 메스라의 이 피인수의 상가를 갖지만 그 다음날 연속 이틀 동안 하락을 하는 모습이고 나머지 종목군들은 사실상 재료가 없고 이슈가 없는데 이 돌아가면서 고점 돌파한다라는 이슈로만 가지고 막 폭등을 해버리니까 이런 단기적인 충격이 코스닥 제약바이오에게 좀 있었다. 어제 그래서 제목을 광기라는 이름을 좀 붙였는데요. 월요일과 화요일 날 명확하게 그런 점이 제 기준에서는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의 이런 이평선이 과도하게 벌어진 상태에서 추가로 쏴버리면 주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시장 여러분들 보시면 장 막판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반도체 위주의 시장 반등 만 있었을 뿐 제약바이오는 사실상 올라오지 못한 상태에서 2차전지는 거의 버려진 섹터나 다름없는 거고 나머지 이 상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쪽은 정부의 모멘텀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종목이 빠져버리는 현상이 시장에 나왔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면 지금 시장에서는 주도 업종은 그냥 명확하게 반도체구나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최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제약바이오 이렇게 가는 상황 속에서 로봇에서 순환매가 강력하게 붙으면 로봇은 테마 형식으로 강하게 상승을 좀 보였었고 조선 방산 원전은 최근에 좀 안 좋다가 어제부터 꿈틀꿈틀 되는 게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어제부터 그러더니 오늘 제약바이오와 반도체가 오전에 쉬었을 때 좀 강한 흐름을 좀 보여주고 오장 반도체가 올라갈 때 추가적으로 상승하지 못한 상태에서 좀 마감이 되었다라는 점은 이들 업종이 그러니까 반도체 대 주방원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반도체는 코스피로만 보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두 개로만 볼 수 있는데 코스닥에 있는 반도체는 200개가 넘는 종목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반도체 대 조방원 그리고 나머지는 그냥 이 개별 종목군들의 순환
즉 개별 종목이라고 하면 미국과 연구하는데 뭐 양자일 수도 있는 것이고 로봇일 수도 있는 것이고 제약 개별주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시장을 바라볼까 합니다. 시장이 난이도가 뭐 반도체는 너무나 좋은데 많이 올라서 어려운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제약 바이오라든지 로봇 같은 경우도 많이 올라오는 상태에서 파동이 엄청나게 빨리 나오니까 어려움을 좀 보이는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가급적이면 주도 업종 내에서 기회를 찾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도 영상을 찍으면서 그런 부분을 표현을 했습니다. 주도주가 올라갈 때는 굉장히 길게 올라가는데 5일선이든 10일선이든 각각의 이평선을 깨지 않고 간다. 대신 5일선이 종가상 깨지면 당연히 11선까지 밀리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장을 봐야 되는데 주도주는 쉽게 죽지 않기 때문에 신고가를 돌파한 1등 종목군들의 눌림을 보든지 아니면 이제 막 돌파하는 박스권을 돌파하는 종목을 주도 업종 내에서 보든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포지션을 정해서 여러분들이 전략을 세워야지 안 그러면은 뭐 반도체 막 폭등하는 놈 추격 매수하고 조선 업종 팔고 반도체 들어갔는데 반도체가 조정받을 때 조선이 올라가서 또 조선 위에서 추격 매수하고 이런 엇박자가 나버리면 지금처럼 아주 좋은 상승장에서도 손실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지금은 좀 못 가지만 저는 이런 생각은 있어요. 지금은 좀 못 가고 있지만은 AI가 묻어 있는 모든 섹터는 다 움직일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의 미국의 시장을 존재하게 하고 이끌고 있고 가게 만드는 동력은 무조건 AI입니다. 경제로 논할 수가 없는 거죠. 경제의 상황과 이런 증시 환경은 같을 수가 없습니다. 경제는 무너질 수 있어요. 안 좋을 수도 있고 그냥 뭐 다 기업들이 망에 자빠지고 막 이렇지만 않는다면 경제가 안 좋아지면 뭐 정부에서 돈을 뿌리고 그 돈이 서민으로 갔다가 부자의 주머니로 가게 되기 때문에 서민들은 더 힘들고 자본가들은 더 부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 속에 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제 상황이나 이런 논리와는 주식시장은 전혀 다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말이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모르겠네요. 갑자기 말이 중간에 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페에서 가입하셔서 함께 하시면 될 것 같고 반도체만 살아남은 주도 업종 제약바이오 급락의 원인은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차익 실현 욕구가 되는 거고 호재에 반응을 못하니 차익 매물이 쏟아져 내리는 원인에 미국에서 이제 뭐 UBS 리포트라든지 몇몇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의 영향이 컸을 거다 보는데요. 매수에 대해 해야 될지 아닐지는 좀 이따 이야기해보고 조방원은 확실히 박스권 구조로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조선, 방산, 원전이 모멘텀이 꺾인 게 아니고 실적과 펀더멘털이 작살난 게 아닙니다. 다 좋은 상태에서 그간 반도체가 워낙 세기 때문에 종목군들이 가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빠지면 좋은 구간이 온다 라고 했을 때는 분할 매수로 오늘처럼 급등할 때 들어가기보다는 빠졌을 때 마이너스권에서 들어가는 전략으로 최대한 인내하면서 기다려보는 전략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조방원 투트랙 전략으로 지금은 시장을 보는 게 최선이다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지수가 오늘처럼 하락했을 때는 가지고 있던 이 뭐 종목군들 막 던지는 게 아니라 펀더멘탈이 양호하고 구조적으로 문제없는 기업들이 빠지는 거는 그냥 두셔도 저는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신 너무나 많이 올라와서 너무나 부담스러운 종목을 내가 꼭지에서 잡는데 지수가 떨어진다. 빠른 칼 손절이 내 계좌를 보호하는 유일한 길이다. 라고 생각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언제나 지수의 하락은 오겠죠. 언제나 지수의 하락은 올 텐데 지수의 하락이 올 때 나는 어떤 거를 보고 있을까? 어떤 섹터와 어떤 업종에 관심을 두고 있을지에 대해서 계속 주입식으로 머리에 생각을 하고 있어야 시장에서 반등할 때 대응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상대 강도라는 걸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오늘처럼 지수가 급락을 하는데 지수가 마이너스 2.3%에서 마이너스 1.3%까지 코스닥을 올리는 과정 속에 지수는 딱 1% 올랐지만 반도체 업종은 무려 3% 저점에서 3%그 이상이 올랐고 종목별로 보면은 그 이상 훨씬 많이 올라온 종목군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즉 지금 반도체 업종은 지수 대비 상대 강도가 매우 강한
업종이기 때문에 반도체 많이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 좀 드릴게요. 오늘 뭐 거래 대금이나 거래량 뭐 충분히 양호한 상태에서 코스닥도 마이너스 2.3%에서 일단 돌려 세운 거 뭐 긍정적인데, 수급이 코스닥이 이 모든 게 제약바이오랑 2차전지 위주에 다 쏠려버렸다라는 게 저는 좀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가 당장은 매수로 대응하기보다는 조금 지켜보고 가는 게 좀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수를 보더라도 이 구간 12시 넘어서면서부터 하락은 멈췄고, 여기에서 제약바이오들 특히 이제 펩트론이 고점 대비해서 오늘 마이너스 10%까지 하락을 좀 보였었고, D&D 파마텍도 장중에 마이너스 10% 찍었었고요. 알테오젠도 거의 5% 가까운, 이건 4.4% 정도 빠졌다가 여기서 반등을 하는데, 뭐 하락폭을 반 줄이긴 했어도 여전히 마이너스권이죠. 근데 나머지 반도체는 이 조금의 반등에 전부 다 플러스로 돌아갔다라는 게 지금의 시장의 상대 강도가 반도체가 강력하구나,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간밤 파월의 증시 고평가 언급과 엔비디아식 호텔 경제학 논란 등 미국도 단기 상승에 따른 무게감의 하락 마감했습니다. 양자 섹터 강세 마감 및 마이크론의 호실적 기대감을 가이던스 발표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상승을 크게 이끌지 못하니까 어제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의 하락을 야기할 수도 있을 것이다 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오전 이런 부분에서 뭐 SK 하이닉스도 마이너스 3%까지, 삼성전자도 마이너스까지 좀 밀리는 흐름 속에서 반도체 소부장들도 좀 밀렸었죠. 근데 종가에 돌려버리는 그 힘은 반도체가 월등하구나, 네, 압도적이구나, 이렇게 좀 느꼈습니다. 반도체 조정이 쉽게 안 오는데, 사고 싶은데 조정이 너무 안 오는데,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다, 이렇게 느끼시면 좋을 것 같고, 반도체 마이크론 실발은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2026년도까지 호황을 예고한다 라는 내용이기 때문에 반도체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반도체에 대한 뷰 자체가 전체적으로 시장에서는 그동안 AI는 HBM이다 라는 해석에서 지금 완벽하게 뭐 시장에서는 DRAM도 낸드도 LPDDR도 GDDR7도, 그리고 엔비디아도 차세대 루빈 CPX에서는 GDDR7으로,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 AI6 칩에는 HBM을 쓸지 안 쓸지 모르겠다, HBM이 꼭 전부는 아닐 수도 있다, 뭐 이런 내용들을 하기 때문에 이럴 수도 있구나. 그리고 스토리지의 쇼티지, 전방위적으로 아무튼 반도체만 좋은 소리가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정이 쉽사리 잘 안 나오는 듯 하고요. 일단 뭐 대장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가 신고가 구간 근처에 가 있다 보니까 소부장들 못 올라간 쪽들까지 다 끄집어 올리면서 신고가를 만들려는 그런 흐름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종목군들이 좀 강하다. 조정을 보였을 때 뭘 사야 될지에 대해서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래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전략은 간단하죠. 신고가를 간 종목군들 여러분들 쭉 펴놓고요. 그러니까 신규 매수자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신규로 반도체를 들어가겠다, 기존에 들고 있는 분들은 그냥 들고 가는데 신규로 들고 가겠다. 첫 번째 할 일은 종목 분류겠죠. 지금 가장 수혜를 보는 게 무엇인가? HBM 관련된 종목군들은 과거에 너무 해먹어서 못 가는 것 같고, 장비주들은 D램과 낸드에서 가동률이 올라간다든지 뭐 이런 쪽에 해서 영업 레버리지가 큰 쪽이 가장 지금 증시에서 가장 뜨겁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그게 이제 TLB, 심텍 등 기판 쪽에서 가장 지금 수혜를 많이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심텍 저점 대비해서 올해 300% 올랐더라고요. 일반적인 종목군들보다 이번에 반도체 종목군들의 상승폭이 어마무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장비에서 테스 신고가 구간에 있는데, 일단 신고가를 넘겼던 종목군들은 그만큼 시장에서 메이저나 시장 참여자들이 우선적으로 관심을 가졌던 종목이기 때문에 빠지면 신고가 구간을 기준점 삼아서 그 밑으로는 매수한다라는 생각으로 좀 지금은 봐야 될 것 같고, 그 밖에 이제 막 박스권을 돌파하려는 종목군들도 있죠. STI 리플로어 장비인데 D램 쪽으로도 확대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봐도 될 것 같고, 대덕전자 이제 막 돌파하려는 FPC, BGF 관련된 종목이고요. 기본적으로 D램의 익스포저가 큰 게 TLB, 심텍이라 얘들 굉장히 강하다. 테스트도 기본적으로 D램의 익스포저가 커서 좀 강하다. 그리고 결국 테스트는 계속해야 된다. 테크윙, 그리고 TFE 정도 있고, 낸드 쪽
M 디바이스가 너무 좋은데 지금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폭락 나왔을 때 좀 봐봐야 되겠다 싶네요. 많이 올라와서. 그리고 SK 하이닉스 일단은 올해 EV 장비 2대 추가요. 그리고 2년 내 20대 추가한다. 삼성전자도 EV 공정을 계속 늘리고 있는데 SK 하이닉스까지 그렇다면 누가 움직일까? FST 계속 관심 있게 보아야 되고 여기에 SNS텍도 블랭크 마스터 두 개 다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약바이오는 왜 폭락했을까요? 일단 첫 번째 과도하게 올랐다. 두 번째 UBS에서 경고를 좀 했다. 그리고 세 번째 펀더멘털 기준으로 봤을 때 반도체와 제약바이오를 비교했을 때 좀 밀리는구나.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상대 평가가 좀 돼 보이는 것 같고요. 제약바이오가 나빠서 그런 거 아닙니다.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 단기적으로 쏴버린 종목군들이 너무 많았는데 차익 실현 리스크가 좀 있었던 게 좀 문제였지 않았을까, 이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무튼 오늘 수급 쪽으로 일단은 너무 안 좋아요. 제약바이오가 수급 이탈도 상당히 많다 보니까 단기 차익 매물이 좀 나왔겠거니 일단 생각을 해보고 내일이나 모레 이러한 연속적인 매도세가 좀 진정이 되면 그때 한번 방송으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종목군들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시장 결국 AI가 묻어 있어야 지금 움직이고 있다라고 됩니다. 성장주 단의 종목들 모멘텀이 부스터야 된다 판단할 수 있는데요. 뭐 로봇도 마찬가지죠. 로보티즈의 로봇 8 로봇 손이 공개되면서 이게 하나의 트리거를 다시 만들어 줬기 때문에 나머지 로봇주들이 폭등할 수 있었던 게 아니겠습니까? 이런 식의 모멘텀이 있고 동시다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뭔가 트리거를 계속 찾는 게 제 숙제 같습니다. 자, 미국의 양자 섹터 강세가 되고 추후에 양자 관련된 이 행정명령을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양자 관련된 핵심 종목군들은 조정을 좀 보인다면 계속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ICTK 좀 보고 있는데 밀리지를 않네요. 빠지면 좀 보려고 하는데, 그리고 원전 쪽 BHI는 기본적으로 매수해서 가야 되고 나머지는 뭐 투빌 뭐 이렇게 있는데요. 일단 내일까지 해서 그 기대감이 있었습니다. 고려원전 연장에 대한 기대감인데 아무래도 지난번 이 대통령이 쓸 수 있는 거는 사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이 발언이 있었기 때문에 뭐 연장은 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 최근에 뭐 영국도 그리고 스페인도 그리고 오늘은 아마존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SMR 실사를 하고 갔다라는 단독 기사가 있었죠. 후속 기사가 좀 나오지 않다 보니까 장중에는 종목들이 좀 밀렸던 것 같은데 종가상으로는 두빌이 오늘 수급과 이런 부분에 힘입어서 좀 올랐습니다. 종가상 65,000원을 일단은 회복을 했기 때문에 두빌이 만약 종가상 내일 67,000원 돌파하면서 수급이 이어진다면 이 단기적으로 이 테마의 빈 공간이 있잖아요. 로봇이 강했다, 제약이 강했는데 이들의 테마의 빈 공간에 두빌이 끼어 들어가면서 원전 쪽으로 올리면 그 빈자리를 채울 수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돼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시나리오는 머릿속에 가지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보티즈 하나만 체크 중에 있고 로보티즈는 워낙 깡패처럼 올랐기 때문에 빠져도 특정 구간에서는 바닥 잡고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오늘도 로봇주들 강하게 오버슈팅 중 나왔다, 이 정도. 그 전력 인프라 쪽은 오늘 외국계 리포트는 상당히 좋은 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전력 인프라 쇼티즈 매우 치열하다라는 내용들, 그 다음에 전력 수요 예측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아직 대형 데이터 센터는 돌아가지도 않고 있다라는 내용 등등 보면은 이쪽도 지금 오늘 뭐 그냥 느닷없이 다 빠지는 종목군들이 너무 많았죠. 그래서 너무 걱정 안 해도 된다, 이런 말로 전달드리고 싶어서 좀 적었습니다. 자, 종목군들 보면서 마감하고요. 오늘 샤페론이 탈모로 상한가를 좀 들어갔는데요. 일회성 같습니다. 전이상 단계에서 이랬다라는 거기 때문에 일회성 상한가 정도로만 보고 대응해야 되겠다 싶고요. 자, SK 하이닉스부터 하나하나 좀 보면 SK 하이닉스는 5일선 장중 이탈을 하고 종가상으로는 지금 다 5일선을 좀 지키면서 가는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네요. 11선까지도 밀리지 않고요. 만약에 오늘 11선까지 빠졌으면 무조건 관심 있게 좀 봐보려고 했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5일선 이탈 안 하고 있죠. 오늘도 5일선에서 뭐 귀신같이
지지하고 올라가니까 지금 우일선 타고 가고 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자, 그리고 반도체에 뭐 오늘 가장 뜨거웠던 게 심택인데, 심택이 일단 저항권까지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는 저항은 저는 무조건 받을 것 같습니다. 저항의 이 깊이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좀 보면서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심택 영업 레버리지가 큰 기업이기 때문에 과거 이 고점 찍었을 때 영업이익 3천억 나왔던 기업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구간에서 그 회사 캐파 늘린다고 12 발행을 한 천 몇백억 했던 것 같은데, 천억 700억 엄청난 시비가 계속 나올 거예요. 그런 시비를 이제 매물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소화하는 과정에 좀 눌릴 것이고, 눌렸다 다시 가지 않겠냐 생각이 좀 드는 종목이고요. TLB도 오늘 심택이 세니까 동반해서 좀 급등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선도 종목군들이죠. 선도 종목군들. 그리고 테스도 지금 고가권에서 계속 움직이는 선도 종목에 있기 때문에 이들 종목이 조정 보였을 때 우선적으로 눌림이든 뭐든 고민을 하고 봐야 되는 거고, 테크잉 테스트 여기도 지금 3일선을 안 깨고 올라가요. 5일선이라든지 10일선 밀렸을 때 봐야 될 종목인 것 같고, 오늘 이제 후발에서 대덕전자가 좀 치고 올라오는데 내일 이런 구간에서 박스권을 돌파하는지 흐름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고요. STI도 리플로어 장비 쪽인데 바닥권에서 최근 다중 고점이 있던 곳을 지금 3일간 왔다 갔다 하면서 일단 매물 소화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돌파가 되면 일단 뭐 기본적으로 여기 최소한 윗꼬리는 보지 않겠습니까? 26,000원. 이 구간을 넘기는지 안 넘기는지에 따라서 이제 유지냐 아니냐가 결정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안에서 뭐 TFE 여기도 테스트 기업인데 추후에 이런 구간이 돌파될 때 사실 시세가 많이 나오겠죠. 그리고 관광행 ENF 테크놀로지도 신고가 영역에서 빠지지를 않습니다. 종목군들이 신고가 영역에서 밀렸다 다시 올라가는 거 계속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 동진 세미캠도 관광행이죠. 굉장히 좋은 흐름이에요. 빠지면 11선에서 봐야 될 종목이고, 솔브레인은 오늘 좀 밀리는데 솔브레인도 마찬가지로 그냥 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핵심 종목군들 이렇게 다 정리해 놓고 봐야 될 것 같고요. FST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실적은 잘 안 나오는 종목이라 변동성을 좀 줄 수도 있어요. 변동성이 주면 떨어지면 일단은 잡아보고 좀 물려보고, 지금 구간에서는 그렇게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도체는 이렇게 보고요. 원전 두산 에너빌리티가 오늘 거래대금을 1조 5천억. 두산도 지금 거래대금이 최근 6천억까지 떨어졌다가 매일같이 지금 조 단위 거래대금이 들어오는데, 수급으로 보면 기관들과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사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때 외국인들 2,700억 사놓고 많이 안 팔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급이 굉장히 좋은 상태에서 좀 올라오는데, 핵심은 이 구간이 돌파되면서 시세가 터지느냐 아니냐가 될 것 같아요. 돌파하면서 올라가게 되면 나머지 밸류체인들을 같이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좀 체크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두빌은 좀 매매를 하지 않았고요. 어제 이제 우진 어제 매매하고 여기서는 수익 보고 종가상 일부 들어갔다 손절하고 동시호가에 사서 아침에 좀 추가 매수한 거 또 손절하고 물량 일부 갖고 있다가 눌림에 들어가서 뭐 위로 잘 팔고 여기서 좀 한번 팔고 이렇게 하면서 마감을 했고요. 우진 같은 경우에는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신고가 영역에 있는데, 오늘 단기 과열이 안 걸리고 내일 시세를 뿜어준다면 신고가 트라이도 뭐 할 수도 있겠죠. 할 수도, 이건 가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기술이 어제 좀 인위적인 수급이 좀 들어왔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대량의 프로그램 매수가 좀 유입이 되길래 이거는 이 구간에서 눌림으로 좀 들어갔다가 프로그램 대량 매도가 좀 나오길래 전량 매도하고 그냥 마무리 졌고요. 그래서 오늘은 원전 쪽에서 매매 좀 했던 거 좀 있었다. 원전 쪽에서 매매했던 거 좀 있었다라고 좀 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밖에 이제 제약바이오 잠깐 보면 D&D 파마텍이 단기 이렇게 상승을 해놓고 뭐 반등도 제대로 주지 않고 밀어버렸습니다. 분봉으로 보면 끔찍할 정도로 지금 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사실 이런 구간에서는 반등이 좀 나와줘야 될 자리에서 지금 반등이 안 나왔고, 뭐 5일선도 제대로 지지를 못했기 때문에 밑에 있는 11선 기준에서
낙폭을 축소하면서 움직이는지 이 정도 체크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을 뺐던 거는 페트론이죠. 페트론이 여기에서 박스권이 일부 깨지면서 빠졌는데 일단 종가상으로는 추세를 이탈한 게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뭐 죽었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렵네요. 뭐 제가 이 주식의 홀더가 아니기 때문에 죽었다라고 보기는 좀 어렵고, 뭐 올릭스도 그렇고 대부분의 종목군들 보면요, 수급이 매우 안 좋게, 수급들이 매우 안 좋게 지금 마감이 됐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좀 분위기가 제약바이오 쪽에는 확실히 별로 좋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그냥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 쪽은 좀 조심해서 지금은 보고, 나중에 이제 수급이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 그때 종목군들을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오늘 조선 쪽은 일단은 뭐 박스권으로 그리던 종목군들,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한 게 좀 많았고요. 뭐 카본, 동성 화인텍 등 박스권 하단에서 반등이 좀 많았고, 이런 종목군들은 그냥 박스권이구나,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종목군들을 뭐 특정 종목이 대장이다 뭐 이렇게 해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으니까 그냥 박스권이다 생각을 좀 하고 봐야 될 것 같고, HJ 중공업이 미 함정 MRO 진출 가시화에 이제 미국에서 영도 조선소에 실사가 왔다라는 내용으로 일단은 다시 움직이는데요. 이 대장주 흐름에 따라서 그 조선 기자재 종목군들이 다 같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내일 그런 관점은 좀 체크를 하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네요. 오늘 뭐 저는 이제 뭐 매매를 일부 잡주들에서 좀 매매가 몇 개 좀 됐던 것 같습니다. 양자 쪽 폴라리스 AI 이거 같은 경우는 돌파로 좀 들어왔는데, 평소에 이제 끼가 좋은 종목이라 돌파로 좀 들어와서 상한가는 좀 못 갈 것 같아서 뭐 적당하게 먹고 나왔던 거. 그리고 한국 첨단 소재, 여기도 양자죠. 최근에 미국의 양자 이슈가 있었을 때 상한가 가고 좋았는데, 오늘 이러한 고점을 돌파하는, 직전 고점을 돌파하는 구간이 있어서 그냥 뭐 적당하게 매매하고 좀 마무리가 졌고, 뭐 모니터 랩이라든지 뭐 나머지는 뭐 거의 없네요. 나머지는 매매한 게 거의 없어서 사고 있는 것만 좀 있고 이렇다 정도 말씀드리고, 지금 M 디바이스 너무나 많이 올라가지고 너무 많이 올라서 이것도 지금 과열권인데, 나중에 이제 떨어질 때 하락이 어떻게 나오는지 좀 봐야 되고요. 지금 시장에서 새롭게 신고가 영역에 올라온 게 의료 AI의 3빌리언스가 신고가 구간에 들어왔으니까, 이것도 이제는 오랜 박스권을 뚫고 여기서 추세적으로 올라가는지 정도는 체크를 해 놓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양자 관련해서 종목군들 한 종목 지금 언급을 좀 드렸던 게 이제 ICTK인데, 5일선 타고 좀 올라가는 거는 좋은 것 같아요. 최근에 기관들 수급도 나쁘지 않은 상태라 사실은 좀 조정이 나왔으면 좋을 것 같은 게 양자 쪽에 ICTK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음 AI도 소프트웨어 쪽에서 지금 흐름을 양호하게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앞에 구간을 한 번에 돌파할 수 없으니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자 정도에서 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지켜보면 좋겠습니다. 자, 추석을 앞두고 이제 거래일수로 보면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일 목금 그다음에 월화가 남아 있나요? 월화까지인가 수요일까지인가? 월화수 수요일까지겠죠. 그리고 목요일 금요일 날부터 휴일이니까 수목까지네요. 수목까지 이제 4거래일, 5거래일 정도 남았는데, 보통은 이제 인출을 하려면 2, 3거래일 정도 매도가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반도체 쪽이 그게 그렇게 세지는 않을 것 같아요. 나머지에서 그럴 수는 있겠는데, 그래서 너무 이제 그 시장의 이 통념이라고 하죠. 명절 앞이니까, 오랜 이 휴장이 있으니까 지수가 빠질 것이다,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지수 대비 상대 강도가 센 게 어디인지, 이런 종목군들이 만약에 그런 이유로 빠지게 된다면 나는 어떻게 할 건지, 조금이라도 발을 담가야 되는 건지, 이런 관점에서 저는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직도 인버스라든지 이런 쪽에
하락의 시그널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방 베팅은 절대로 하지 않으셔야 되는 그런 시장 흐름이다 라고 전달을 드릴게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여기까지 정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